제가 처음에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 문제 이야기하면은 분야를 얘기할 때 맨 처음 나오는 게 뭐죠?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정치가 맨 처음에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치가 문제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일상생활에서 떼려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이제 깨닫고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 그것이 과연 내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사실 선거나 투표할 때 외에는 그닥 나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아니면 술자리 안주 정도, 아마 그게 정치의 대부분의 나의 어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의 일상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좀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하는 이야기는, 정치라는 단어가 각자들에게는 좀 어떻게 각인되고 있을까, 이야기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혹시? 선택. 네. 또요? 각자 떠오르는 단어들을 좀 쭉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싸움. 네. 또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네? 공정. 네. 싸움과 공정. 예. 뭔가 전혀 다른 이미지 같은데. 네. 또 어떤 단어? 투쟁. 네.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추잡함. 네. 네. 되게 극단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죠. 예, 정치라고 하는 얼굴이 이만큼 극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선택한 단어를 이제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를 조금씩 얘기해 볼까요? 왜 그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네, 추잡함 먼저. 정치가 주로 이제 TV 뉴스나 쇼츠 이렇게 보면 네.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추잡하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인상에 깊기 때문에 네. 아 되게 추잡하다 네. 이렇게 네. 인식이 됩니다. 네. 공정. 공정해야 되는데. 아, 공정해야 되는데. 바램이 섞인 거고. 네. 싸움, 투쟁 같은 얘기 같은데. 네. 어떠실까요? 아, 저도 이렇게 미디어에서 아, 미디어에서 보는 얼굴들. 네. 투쟁은 어떤? 미디어에서 보는 얼굴. 네. 선택을 그렇게 떠오르는 거는 네.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 네.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결국 나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택을 네. 네. 선택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또 혹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항상 요즘에 보이는 거는 투쟁과 싸움이 확실히 저도 네. 가장 와닿는 단어 와닿는데, 같으세요? 확실히 요즘 대중매체로 접하는 것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그들이 좀 대립하고 네네. 싸우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정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게 좀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감정이라는 것에 조금 대입해 보고 싶어요. 아까 추잡함 얘기도 하셨는데요. 정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감정적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혹시 정치를 딱 떠오르는 감정, 어떤 감정이? 분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기대, 네. 기대감, 네. 또 어떤 감정들이 떠오르세요? 실망. 오, 얘기 나누셨어요, 두 분? 동시에 막 실망, 네, 실망감.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안도감. 안도감. 아, 네, 안도감. 네, 최근에 네, 네. 또 어떤 예술. 예술? 예술. 네.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최근에는 좀 변화되는 느낌 네, 많이 봤어요. 네, 짜증. 네. 그러니까 감정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막 변화를 얘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것도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사실 실망감도 있는 거고, 네, 또 그나마 이렇게 돼서 안도하는 안도감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게 또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은 정치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미디어가 사실은 어떻게 미디어라고 하는 프리즘이 어떻게 사실은 왜곡시키거나 굴곡시키거나 비춰주거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인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최근에 특히 우리 이 사회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이 이 정치라는 것과 되게 맞닿아서 얘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조금 이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정치라는 걸 빼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도구인데, 다시 말해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거슬러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얘기할 때 사실은 이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대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의 폴리스라고 하는 어원도 그리스의 폴리티카라고 하는 것에서 왔고, 이 폴리티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고라에 모여서 공동체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 폴리티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고라라고 하는 이제 그 옛날에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장 정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뭐 또 광진구에는 광장동도 있죠. 네. 그래서 광장동에 모여서 우리가 광장 정치를 한번 정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아고라에 모여서 그 우리 도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좀 같이 공론화해서 해결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정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사실은 다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정치였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정치였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 수는 없어지다 보니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결국엔 누군가가 대의를 하거나 대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꽤 거리가 멀어진 이제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지금 그 간접 민주주의나 이제 간접적인 어떤 정치 방식에서 드러나는 모순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내지는 이제 그런 지역 단위의 정치인들,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그들을 소환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활 안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없이 우리가 제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사람들과 논의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피부속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치가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좀 더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자주 뭔가 공론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뭔가 성과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 몸에 이제 훈련되거나 체득되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얘기되어지거나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성과물로서 나에게 와닿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찾아보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마을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연결시켜서 얘기가 좀 되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지역의 공동체들이 많이 사실은 희박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거나 그런 정치를 우리가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은 더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공간들 좀 더 넓혀가는 작업들이 결국 우리의 정치를 좀 더 보편화시키고 우리가 기대와 실망으로 뭔가 멀리 있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나의 문제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정치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치의 거리감을 좀 더 좁히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를 다시 한번 좀 더 재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타인과 관계 맺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가 아니냐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정의 내려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있다가 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생활 속에 정치의 순간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여해보거나 경험했던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혹시 이 중에 좀 참여해본 공간들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예로 든 건데 이거 말고도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정치의 어떤 공간에서 내가 참여해봤다. 혹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실까요? 각자들? 다 있으시겠죠, 당연히. 네. 반상회. 혹시 반장님이십니까? 통장님? 반상회 많이 네, 반상회 많이 했었죠. 네. 그렇죠. 반상회에서 그런, 네, 동네 문제에 대해서 전달받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 어떠셨나요? 반상회 참여하셨을 때? 반상회 우리는 아파트 네네. 통에서 반상회 한다 그러면 네. 모여서 뭐 얘기하고 이제, 네. 이제 그동안 되어왔던 거를 듣고 의견을 내고 네. 결정하고 네. 뭐이 정도 했던 거. 그때 막 싸우고 막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할 때는 싸우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합의를 하고 뭔가 그것을 결과물들 서로 공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국회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해도 잘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혹시 다른 분 경험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전혀? 다들 없으세요? 참여예산제. 네. 참여예산제 혹시 어떠셨나요? 참여해보시면서. 시민 참여도 해갖고 참여도 해봤는데 참여예산제도 약간의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자기구 우선주의가 있고 구할 때는 자기동 이런 어떤 좀 크게 보는 공공의 어떤 목적보다는 네네. 내 동네, 내 지역 네네. 이게 우선으로 가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예산에 있어서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고 네. 가장 큰 문제는 그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전체 민주적인 방식 이 부분을 참여하는 모니터링 이게 좀 약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점점 보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한계점들 좀 극복하는 방안들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일
그 회의에 나오는 위원분들의 자세가 필요하고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여기에 모여 네. 있는지에 대한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예. 교육이 좀 더 그렇죠. 담보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당신은 구의 대표가 아니고 동의 대표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행정에 대한 그리고 이 결과치에 대한 많은 사람이 네, 네. 이렇게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그런 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걸 좀 더 강하게 설명이 되고 그런 자세를 네.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점점 조금 더 그래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극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왜 국회 가면 뭐 우리 지역 예산 얼마큼 내가 끌어왔다. 그다음에 이제 예결선위원회 가면 이제 막 서로 막 로비 해가지고 막판에 내가 얼마를 밀어 넣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언론은 또 그런 것만 비춰주니 당연히 그런 참여 예산제를 해도 자기가 그럼 우리 동네 뭔가를 끌어와야 돼. 이런 의무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게 학습 효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성의 정치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고 말 그대로 우리 공공의 전체 이익을 좀 우선시하는 형태로 당연히 정치인들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우리가 하는 그런 활동 속에서도 영향을 주겠죠. 반대로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잘 견인하고 우리가 그런 게 극복화되어 있다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또 그렇게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네. 시행했었던 게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았나.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 구축화되면 네. 내동에 있어서의 어떤 수건들을 그 네. 안에서 잘 흘러가면 그렇죠. 각 동에서는 네, 네. 공정하게 모델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게 가다 말아서 네,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정치라는 게 우리가 항상 정치는 막 국회를 생각하고 막 의회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내지는 뭐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건 정치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참여하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 짓게 하지 않고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나 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 활동 자체가 정치 활동이야 라고 이렇게 좀 더 명명해보고 인식해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의 정치 활동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제일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점점 더 정치와 나를 구별짓고 정치는 정치인들만이 하고 나는 그냥 내 생활 빠듯하고 힘드니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무관심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정말로 나의 삶의 바람직한 방식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청년들 보면 특히 이제 일본의 청년들도 보면 정치에 엄청나게 무관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술안주로 정치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일본의 술안주로는 정치가 절대 안 올라와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사회는 정치에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비하는 방식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왜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왜 정치와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신 것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정치는 그닥 아름답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추잡하다, 뭐 싸움, 투쟁 이런 얘기 하셨다시피 주로 우리에게 비춰진 얼굴들은 정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랑은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감정을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는 불가피하며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그때 나쁜 정치가 지배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계속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정치 실망하니까 관심을 안 갖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 정치인들은 우리가 뭘 해도 괜찮네, 오히려 그렇게 안심하게 되고, 그럼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자기에게 편하거나 자기에게 쉬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 공익보다는 자신의 사익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결국엔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타인이 나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관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해지는 순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내지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들이 입시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그리고 그 입시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이 다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결국엔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그런 것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결국엔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 동네에 도대체 뭐가 들어서는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 결정의 결과로서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인 거잖아요. 정치를 외면한 순간 우리는 이미 정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 거죠. 아까 선택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현상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무관심의 대가로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것들이 좀 다가올까라고 하면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미디어를 통해서도 얘기했다고 하셨지만 혐오 정치가 가장 우리에게 돌려주는 가장 큰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혐오 정치가 그럼 어떻게 특히 작동되는가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주택비는 상승하죠. 일자리는 불안정하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이 교육에 열심입니까? 그래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상하게도 좌파 정부만 들어오면 부동산 문제가 터져요. 그죠? 이것도 좀 저는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분노가 계속 축적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분노가 축적된 게 결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잖아요. 화가 쌓였을 때 그 화가 풀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화가 풀릴 거냐의 문제죠. 건강하게 그게 풀릴 거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게 풀릴 거냐.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화를 전이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아까도 미디어 얘기하셨지만 이 최근에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받지 않는 언론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특히 요새 뭐 유튜브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특히 쇼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고리즘이 알아서 보는 것에 계속 노출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을 어떻게 편향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 노출된 걸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지 그 의식적으로 끊어내고 다른 걸 보거나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나의 생각들은 어떻게 돼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계속 편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류 정당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기의 선동하는 도구로서 프로파간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혐오 정치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정치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윤 어게인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다음에 그것이 뭐 중국인의 혐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되게 약간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가 되게 위험 신호까지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게 혐오 범죄로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을 정도로 되게 지금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는 것들이, 시그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정치를 좀 소화해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장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했을 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도 이제 수업을 하면 주로는 선거 얘기에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선거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좀, 나에게 좀 유리한 쪽에 정책을 펴는 사람을 뽑는 행위로서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얘기되고 귀결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엔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아니냐, 진짜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과정이고, 끊임없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유지되는 그런 역동적인 생활 방식이 바로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사회 문제부터 좀 발견해보거나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그 문제를 좀 같이 대화 나누고 풀어보는 어떤 그런 훈련의 장들이 계속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훈련되어야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몸의 건강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마음의 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근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근육은 결국 뭐냐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조정하거나 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경험의 장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조차도 경쟁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들이 대화해서 뭔가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경험의 장들이 아동 청소년기에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뭐 사회에 나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안에서 그런 경험의 장들이 계속 저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 함께 실천하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결국 그게 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내가 정치를 받아들이는 정치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치를 잘하려고 계속해서 제도를 계속 바꿔왔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도 만들기에 사실 시민사회도 되게 많이 힘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많은 공간들이 열리고 바뀌기도 했지만, 여전히 남는 숙제들은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제도가 가지는 또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든 다음에 그 제도에 대한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빨 딱 내 몸의 건강,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뭐 씻고 먹고 자고 하는 것처럼 저는 정치도 그런 어떤 매일매일의 그런 훈련 내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어떤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 연습하고 실천해야 되는 생활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과 시민교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당 만들기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래도 제가 이제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희대 정도면 좀 나름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뭔가 과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교수님 어떻게 써야 돼요? 몇 페이지로 써야 돼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주면 되게 난감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이가 없어. 야, 네 소개를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니? 근데 그게 점점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답을 딱 정해놓은 그 답만 딸딸 외우게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그잖아요. 학원 가서도 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외워. 부모님도 야, 다른 거 못 해도 돼. 공부만 해. 나머지는 부모님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해결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뭘 하라고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초, 중, 고,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힘을 키워왔어야 되는데 그런 근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뭐 영유아 이런데 뭐 제가 굳이 뭘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학생들하고 한 학기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하고 이제 평가를 해요. 한 학기 동안 어땠는지.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런 수업을 좀 어렸을 때 받지 못했을까? 그랬으면 내가 좀 더 내 삶의 주인으로서 좀 살아볼 수 있는 내지는 내가 뭘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서부터 좀 들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1년, 2년 쌓이니까 그래서 저의 역할이 그렇구나. 초등이나 영유아 쪽부터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방과후 센터랑 해가지고 방학 때마다 세계시민 캠프를 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내지는 이제 그런 원장님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시민교육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저는 되게 암울하게 느껴졌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얘기하잖아요. 이제 뭔가 앞으로의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사실은 필요한 인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매뉴얼이 없으면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놓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힘 내지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힘? 그러한 역량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 학교 교육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뭐로 연결되냐면 결국엔 정치와도 똑같이 연결되니까 생기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화 시민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는 게 학생들에게 정당을 만들게 합니다. 모의 정당을 만들게 해서 자기들이 좀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교육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정당 창당을 준비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생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시민교육, 정치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SDGs 수업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그 아젠다 중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영역의 아젠다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젠다 중심으로 정당 제안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당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대표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자기들끼리 역할 배분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강 및 정책 만들기를 해요.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정책을 들고 나가서 정당 선전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들고 나가서 자기들 정책을 선전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정당들과 정책 비교를 해서 자신들만의 간판 정책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존의 정당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성의 정치인들을 섭외를 해서 자신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그 정책이 그 정당의 정책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끔 어드보커시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식인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나가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실 가서 선전전을 하기도 하고, 네.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이 선전전 한 거를 이제 저런 식으로 서명을 받기도 하고 스티커 작업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과라고 하면 어떤 걸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얻었을 것 같으세요? 관심. 관심? 아, 정치에 대한 관심? 다양하게 관심. 네. 아, 네네. 사회에 대한. 아, 사회에 대한 관심. 오케이.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얘들이라고 잘 들어줬을까요? 네. 거절의 경험입니다. 거절의 경험. 한 번도 거절당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엔 되게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봐줄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설득의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쌓였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하철역 가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무시하고 막 이렇게 손 꽂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받는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 자기가 좀 성장했다 내지는 좀 강해졌다 그런 걸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 의원도 만나기도 하고 김한규 의원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 국힘의 의원도 만나기도 하고, 뭐 진보당을 만나기도 하고, 뭐 정의당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당들을 만나왔고, 이제 사실 정치인들 똑같아요. 또 거절의 경험이 쌓입니다. 엄청나게. 여기는 아무나 잘 안 만나주죠, 사실은. 엄청난 거절을 당해서 결국에 이제 만났는데, 그러면서 되게 성과, 그런 달성감,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성 정치인을 섭외해서 만났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 별거 아니구나. 저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정치에 대한 뭐랄까 문턱이 많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제 정책을 만들 때는 좀 이런 프로세스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 좀 이런 프로세스를 난 생각하면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결과물을 만든 건데요. 뭐 다양하게 사실 PPT 파일로 만드는데 이거 하나 이제 자기 정당 홍보물 하나 만든 게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오, 전혀. 한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즐겁게, 재밌게 좀 정치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약간 클래식하게 만든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는 디든당이라 그래서 이제 이동권과 관련된, 되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런 상황극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서 보행권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그러니까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시리즈로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안에 있다. 그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이렇게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작업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학교에서 했지만 사실은 지역 안에서도 뭐 여기 우리 지역사회 안에도 사실은 또 뭐 세종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건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들하고도 좀 이런 식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문제로서 좀 갖고 들어와서 재밌게 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는 공간들이 많이 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주민들하고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또 이런 정치학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재밌는 이름으로 좀 문턱이 낮게 이런 식의 정당들 진짜 지역 정당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작업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여했던 친구들이 아무튼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썼던 감상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회원감이 되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그래서 특히 뭐 정치인 하면 되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태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제가 했던 말이 아니고 사실 존 듀이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제도로서만 이해하지 말고 서로 간의 어떤 태도로서 좀 이해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하면 이제 시민을 빼놓을 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과 시민성을 우리가 어쨌든 만들고 고양시키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시민은 어떤 사람이 시민인가요?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과 시민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은 대한민국에 살면 국민이고 서울시에 살면 시민인가요? 광진도에 살면 주민. 구민. 보통 국민과 시민을 많이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가 다른 거죠? 답이 쓰여 있어요. 공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의 이야기로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촛불 국민, 촛불 시민, 어떤 게 더 어울려요? 시민. 왜 촛불 국민이라고 안 하고 촛불 시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답이 거기에 국민과 시민을 구분한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그잖아요. 국민 되려고 뭐 자격증 따셨어요? 주민등록증 땄어요. 네? 주민등록증 시험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자격.
네, 국민은. 그죠? 네. 다만 이제 외국인은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그냥 그날에 태어나면 얻는 자격. 하지만 시민은 처음부터 그냥 시민이라고 안 붙여준다는 거죠. 네. 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주체적인 어떤 그런 권리의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천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이라고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지. 국민교육이라는 게 없고 시민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네. 시민은 만들어진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시민은 투표일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 일들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고 해결하는 과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 그런 정치의 과정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의 시민,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연대하는 주체로서의 시민,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시민으로 얘기할 때 키워드를 좀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민이신가요? 네.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하는데? 시민이십니까? 네. 네. 이미 광진 정치학교에 오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시민이십니다. 네. 그리고 시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티즌에다가 ship이 붙습니다. citizenship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갖게끔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정치학교를 열거나 내지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제도가 아니라 뭐다? 네,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태도, 의지 이런 걸로 얘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민성은 공동체적 연대와 공공적 감수성을 갖추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을 다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가지는 이런 시민성을 우리가 어떻게 좀 계속 만들어낼까? 사람들이 좀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광진구 내에서 같이 해 나갈까? 이런 게 좀 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표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훈련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광진정치학교가 바로 그런 훈련의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광진정치학교가 1기, 이번에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1기겠죠. 그래서 1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기, 3기 이런 식으로 계속 내지는 뭐 광진구의 여기저기서 좀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서 좀 서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경험하는 장들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경험의 장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어떻게 장치를 만들고 그런 장을 좀 여는 역할들을 할까? 이런 것이 또 관악주민연대, 아니 광진주민연대 죄송합니다. 제가 관악주민연대 이사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뭐 다양한 주민연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광진주민연대를 포함해서 광진구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좀 그러한 장들, 광진구도 포함해서 광진구의회도 포함해서 그런 장들 계속 여는 작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광진구에서 어떤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할 수 있는 게 그러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안을 좀 발굴해보자. 우리 동네 구체적인 문제를 주민이 직접 발견하고 의제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론적인 정치학교이지만 좀 실천적인 정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광진구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같이 이렇게 길어 올려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면서 좀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순위도 좀 매겨보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하는 좀 집단적으로 좀 행동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서명운동이든 토론회든 집회든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 행동도 좀 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해결도 좀 해보자. 네. 이렇게 좀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보는 이러한 학교들, 네. 이러한 경험의 장들도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건 점검하는 작업들. 그래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실천에 어떻게 좀 우리가 다시 좀 집어넣어서 또 다른 공간들 열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행정에서 뭐 무슨 일을 하면 주민들 동원하는 방식으로 참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참여라는 말을 안 쓰고요. 참회기라는 말을 씁니다. 네. 어떤 게 다를까요? 회기 어떤 회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참여라는 말이 원래는 사실은 그 의미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참여라는 말을 쓰면서 참여라는 말이 약간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참여형 마을 만들기 내지는 뭐 주민 참여 이런 말에서 참회기라는 말로 바꿨는데 뭐냐면 행정이 다 기획해놓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몸대주는 방식으로 참여시키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함께 기획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래서 함께 실행하고 그래서 함께 평가하고 하는 전 프로세스, 모든 프로세스에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참회기라는 말로 바꿨어요, 용어를.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참회기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는 방식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는데 행정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누가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야기를 이제 같이 좀 나눠보는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요. 네.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얘기입니다. 아까 떠오르는 키워드들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같이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얘기를 나눈 속에서 좀 달라진 생각들이나 좀 정리된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내가 참여한 정치의 순간은 혹시 언제였습니까? 투표. 네, 선거. 네. 또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정치와 나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멀다고 느껴져요? 네. 왜 멀다고 느껴집니까? 정치 뭐 이 뉴스만 봐도 사실 정치 뉴스 같은 건 잘 안 봤었고 주변에 정치인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하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치인이 하는 행위로서만 정치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정치가 거리가 멀죠. 근데 아까 우리가 1시간 동안 얘기 나눈 것 속에서 정치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공공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정치다라고 하면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바로 밀착해 있는 것이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명명을 좀 달리 해보고 그러면 내가 정치가 얼마나 나와 가까이
붙어 있는 거냐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참여한 정치의 순간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매일매일 정치의 순간들을 우리 맞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진구 주민들 아니십니까? 네. 네. 없습니까? 사무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저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가 많이 아, 회사가 없다. 네. 주택만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집값 비싸. 집값이 비싸다. 네. 부동산 문제가 있고요. 그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양꼬치 거리에 그 혐오 시위하는 거 그거 막지 못하고 네. 광진구에서 지금 특히 광진구가 이 양꼬치의 메카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인들이 주로 있다 하니까 그 앞에 와서 사실은 혐오 시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게요. 왜 그런 걸 못 막을까요? 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건대 노점 노점 문제. 노점이 많이 생겼다고요? 노점 아니, 노점 네, 철거. 철거 아, 노점을 강제 철거한 사건. 네. 그렇군요. 네. 자,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책 제안. 정책 제안.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의견이 있으면 네, 네. 잘 모르지만 적극 또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노점 철거. 그 부분에서 예. 6개 단위에서 1인씩 이틀 피켓을 들고 네, 네. 정확히는 네. 1인 시위. 네. 하겠어요. 네. 1인 시위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혐오 스피치. 지금 그 박주민 의원이 서울 시내에 있는 혐오 현수막 철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네. 서울시에 신고하면 철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직접 행동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그 커뮤니티에는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진구에도 보니까 최근에 혐오 현수막이 네. 철거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럼 본인도 신고를 하실 겁니까? 할 수 있으면 하죠.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혼자 할 때는 되게 외롭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하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알게 할 수 있어요. 네. 집단지성이 나올 수 있고 집단의 힘이 발휘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 정치와 관련돼서 제가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뭔가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내지는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별로 달라질 게 없다거나 혹시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 이렇게 저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네. 정치 행위를 별로 안 했군요. 정리하고 네. 이게 옳다 네. 저게 네. 옳다 이렇게 했지. 네. 뭐 어떤지 뭐 주변에 이제 좀 아주 생활 속에서 자주 묻고 얘기 나누고 그런 얘기들은 많이 안 나눴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네. 내가 눈에 봤던 거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주 네. 물어보고 네. 이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시민성이 10점 올라갔습니다. 들어요. 5점인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네, 혹시 뭔가 있으실까요? 잘 모르고 뭔가를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자 뭔가 이제 미디어를 보면서 생각만 했지 뭔가 이제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실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뭔가 와닿는 메시지나 뭔가 있으셨습니까? 뭔가 엄청 많이 적으셨는데. 전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일본 전문가 시대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관들이나 생협이나 네. 이런 거 상당히 선진적인데 중앙 정치는 한 정당 거의 뭐 개파 정치로 전락 수십 년 됐고 극우주의 정치고 왜 일본이 됐지? 이렇게 되고 있지? 그건 궁금했습니다. 아까 참여를 참회기라고 하는 거 이런 좀 선진적인 사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사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일본은 그러니까 한국과는 다르게 오랫동안 일본은 이제 지방 분권이 중심이었고요. 한국은 중앙 정치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대대로, 예. 그러니까 뭐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다 중앙에서 파견해서 관리들 파견해서 중앙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회는 오히려 중앙으로 뭔가 결집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나 그러한 DNA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면적상 중앙에 모이기가 쉬워요.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상 일단 지정학적으로도 쉽지 않고요. 좁고 길어요.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이거 하루 만에 모이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러고 또 하나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어떤 지방들이 하나의 다 국가였어요. 그리고 다 그런 국가 중심, 그 조그만한 지방 중심으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왔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 뭔가 모여서 한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1차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철저한 신분제 국가였거든요. 물론 한국도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딱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기의 무슨 부속품처럼 자기가 맡은 딱 그 역할만 하는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안정감을 갖는 사람들. 예. 그래서 정치를 했던 사람은 정치를 쭉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일본 보면 막 뭐 1000년 기업, 뭐 몇백 년 기업, 뭐 100년 넘는 기업들, 가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와서 그 일을 접고 그 가게를 이어받거나 뭐 이런 뭐 이제 일본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성상 일본 사람들이 되게 왜 세심하잖아요. 세심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리고 뭐랄까 일본에 혹시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나 이런 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물건 같은 걸 보더라도 조그만한 거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죠. 모든 기능 다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걸 보더라도요. 되게 좁게 깊게 들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학문의 특성도, 연구하는 특성도. 그러니까 옆과의 네트워크가 잘 안 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일본이 가지는 장점이자 단점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회는 뭐랄까, 일단은 또 뭔가 약간 분위기 이런 걸로 해서 됐다 뭐 이렇게 약간 실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는 이제 그러한 실행력이 좀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본은 두드린 돌다리도 다시 두들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검증에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뭐 또 장점이 있기도 하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연대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사실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네. 또 하나는 정치 시스템. 일본은 의원 내각제,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도 전 크게 작동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잖아요. 네. 총리는 간접이잖아요. 네. 그냥 여당에서 자기 대표를 뽑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단계를 거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이 좀 떨어지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작동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뭐 전혀 오늘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었나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았는지 얘기하셔야지 되는 거죠. 네. 정치를 이렇게 차분히 잘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국민을 넘어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이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나쁜 정치를 만들다라는 그게 저도 적극적인 참여를 지금까지 해오진 않았지만 꼭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꼭 투표 시즌이 되면은 그래도 투표 동료는 꼭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이제 좀 더 생활 밀착형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 투표 동료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복습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네. 단순히 화내는 것과 정치 참여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항상 술자리에서 술안주로 올려서 정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화내고 끝나죠. 이거랑 정치 참여는 뭐가 다를까요? 정답 적어놨잖아요. 분노에서 행동으로. 분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좀 연결시켜서, 안 그러면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다시피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뭔가, 지금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뭔가를 모색해보는 것도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안주로 올려놨으면 좀 요리까지 좀 해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혼자 얘기하면 불만이지만 같이 얘기하면 불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혼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같이 목소리를 내어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불만이 아니라 여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불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론을 만들자.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끝내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좀 해보자. 하나의 문제를 꺼냈으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 참여라는 게 단순히 감정 표출을 그러니까 감정 표출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좀 전략적이고 건설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정치 참여가 아닐까.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지적질이잖아요. 근데 지적질인데 지적만 하고 끝내죠. 그죠? 그래서 좀 같이 해결책도 찾아보자.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면 같이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적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고 좀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보자. 네. 이 과정에서 저는 주민이 시민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지역이 더 민주적으로 변화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결국엔 시민성을 키우는 거고 주민은 시민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핵심 질문 두 번째. 광진주민연대가 어쨌든 주최한 정치학교이기 때문에 네. 광진주민연대 참여자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광진주민연대가 하는 이런 활동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제도 안에서밖에 행정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행정이 제도를 벗어난 행위를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또 그랬을 때 생기는 오히려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려면 제도 밖의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처 제도화하지 못한 것 내지는 제도화했지만 생기는 한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제도권 밖에서 뭔가 실험을 하거나 검증을 해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광진주민연대가 이 참여정치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활동의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치학교에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좀 같이 해보고 그런 공간들을 좀 같이 만드는데 협력해야 될 의미로서 이 광진주민대 참여자치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의 언어를 되찾는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의 언어는 정치인들이 독점해 왔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정치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혼자 생각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근데 이걸 뭔가 모으는 공간이나 모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넋두리하고 그냥 술안주 올리고 말고 이런 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진주민연대가 그런 목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모아주고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런 장치로서 저는 광진주민연대의 정치학교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집된 목소리를 공동의 정치 행위로서 공동의 행동으로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서포트하는 게 또 광진주민연대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어떠십니까? 저의 정리가. 너무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광진주민연대 참여자치는 제도 정치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제도를 변화시키는 힘을 만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청이나 의회가 못하는 일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요구하거나 감시하는 활동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학교를 끝내는 과정에서 저는 실제로 좀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의정감시단이나 구정감시단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치학교가 끝나는 말미에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로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생활정치, 시민성, 참여자치, 민주주의, 연대 책임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정치의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아까도 했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진 모든 관계와 선택을 정치다라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좀 같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눠서 정의를 같이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숙제로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시민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며 만들어가는 것이고 참여자치는 바로 그 실천의 장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은 태어나지만 시민은 태어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시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성이 가지는 의미를 좀 이렇게 정의해봤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태도다 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규모가 커진 만큼
생활 정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제도 장치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정치와 제도 장치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우리는 좀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권의 정치를 하는 그러한 생활 정치에서 그런 역량을 키운 사람들이 제도권의 정치로 넘어가서 제도 정치에서 또 역할을 좀 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학교가 또 가지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이거죠. 아까도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정치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거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치는 뭔가 정치인이 하는 정치 행위로서 생각을 할 때는 누군가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정치를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진 모든 관계와 선택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라고 좀 정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언어를 다시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대한 안내는 우리 광진정치학교 제2강을 또 훌륭한 선생님이 맡고 계십니다. 우리 오봉석 선생님이 좀 맡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봉석 선생님이 제2강에 대한 안내를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이 마이크 네. 네. 박수 많이 주십시오. 이번에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K-컬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K-컬처, 그 전에 K-팝, K-무비, K-푸드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실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게 원래는 이제 K-민주주의의 힘으로 이번 경주 에이펙이 이렇게 성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K-민주주의가 잘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K-민주주의의 특징이 뭐고 중요한 요소가 뭐고 K-민주주의 이전과 이후의 차별점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아까 그 시민성 설명하시면서 그 공공적 감수성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인지 감수성 얘기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변화가 빠른 나라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치 영역에도 감수성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K-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정치 감수성에 대해서 열강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이제 끝인데요. 네, 숙제를 내드리려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순간을 하나 이상 발견하고 기록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회의든 선거든 캠페인이든 이웃 간의 대화든 뭐든 좋습니다. 반상회 환영하고요. 네, 뭐 까르페디엠 운영 네, 환영합니다. 네, 뭐든 좋습니다. 네, 예, 뭐 손 드셨나요? 아니요. 네,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숙제를 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의 새로운 정의를 각자의 언어로 좀 정치를 좀 정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숙제. 네, 오봉수 선생님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 일본에 있는 관계로 네, 저는 좀 참여하기 어렵고요. 마지막 강의 때 제가 마침 또 일본에서 돌아오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더 나은 광진을,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